2012년 뉴턴의 사과나무에서는 대덕berlin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비롯해서 다양한 첨단 과학 기술들을 만나봤는데요. IT 기기부터 우주 날씨, 문화재 보존, 해양 잠수정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분야의 과학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Quando sorriu e me abraçou, lua de mel, beijo de céu, walking in the winter. 그래서 오늘 뉴턴의 사과나무에서는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과학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만난 놀랄만한 첨단 기술들 다시 만나보실까요? 단순한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상상만 해왔던 휘어지는 기술의 연구. 과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중간에 손실되던 빛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플렉스블 디스플레이는 이와 같이 플라스틱 위에다가 올레드 소자를 이제 만드는 기술이 지금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연구하는 거는 이런 플렉스블 디스플레이를 넘어서서 이 옷감에다가 이와 같이 옷에다가 이러한 올레드 소자를 만들어 가지고 플렉스블, 스트레쳐블 할 수 있는, 펼 수도 있고 막 구길 수도 있는. 산소와 물에 약한 기존의 올레드에 무기물, 유기물을 아주 얇게 코팅합니다. 갈라짐과 불순물을 막고요. 휘어지면서도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자신문을 읽고 있는데요. 스마트패드라고 하기엔 너무 얇고 신문이라고 하기엔 달랑 한 장뿐이라 낯선 느낌이 듭니다. 이번엔 우리나라 IT의 본거지 애트리로 가볼까요? 이곳에선 아날로그 방식을 넘어 2세대 그리고 꿈의 이동통신이라 불리는 다세대 LTE에 이르기까지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How can I get to the beach? 해변에 어떻게 갑니까? 최근엔 국민적인 관심이 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기술력이 당연히 바탕이 되어야 또 우리 것을 쓸 거 아닙니까? 애국심에만 호소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 관해서는 최소한 한국에 관해서는 애트리 기술력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축적된 통신 기술은 선박에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선박에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원격으로 치료하는 시스템, 스마트 선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조선 산업과 IT 기술의 접목은 융합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바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디젤 연구 분야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잡으면서 석유 고갈이라는 인류의 큰 당면 과제를 대체할 차세대 바이오 디젤의 재료가 개발됐는데요. 바로 녹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라며 탄소를 배출하는 녹조. 이제 바이오 디젤로 생산되면서 다시 자동차 연료로 쓰이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 이슈가 있습니다. 이 석유라는 거는 수억 년 전에 미세주류 같은 과합성 물질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요. 석유를 쓰면 쓸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와 같은 큰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 정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석유 수급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이 적더라도 우리나라 내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숨은 노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프면은 병원 의사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의사들이 사람 병을 고쳐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런 유물에 대한 의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에서부터 목재, 금속 등 보존 작업을 거치는 문화재 종류도 다양한데요. 또한 문화재 그 자체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훼손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자칫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문화재들이 새 생명을 찾아가면서 문화재 보존은 물론 과학기술의 성장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 군기술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죠.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지상의 수호자, 육군의 전투력 수준은 첨단 기술과 만난 군무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열린 지상군 페스티벌은 최첨단 훈련 장비를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의 헬기 수리호는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하늘을 넘어 우주를 보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주 날씨를 예보하기 위해선 다양한 우주 환경을 관측하고 감시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관측 대상은 태양 활동입니다. 태양에겐 일상이지만 지구 자기장에겐 막강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태양의 폭발로 인해 다량의 에너지가 방출되면 가장 먼저 위성과 우주 정거장 등이 타격, 위성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주 날씨 예보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항공기가 극지역을 이렇게 운항하게 되면은 고에너지 입자에 의한 노출, 방사선 피폭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항공기가 북극을 지나가는 동안에 통신 두절 같은, HF 통신 두절에 의해서 통신 두절 같은 일이 생기거나, 또 항공기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CME가 코로나 물질 방출이 지구에 오고 오로라를 발생시켰다 했을 때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우주는 먼 곳에 있는 행성이 아닙니다. 언젠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주 날씨를 확인해야 할 날이 오겠죠. 자원의 보고 바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심해 탐사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국내 기술로 만든 무인 잠수정 해미레를 앞세워 심해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 잠수정 개발은 우리 환경에 걸맞는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은 환경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조류가 강한 환경이고 시계가 굉장히 탁한 환경입니다. 그런 쪽에 적합한 장비는 해외에서 들여오고 싶어도 들여오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기술적인 자립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기술로 탐사하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저 빠르게 따라가는 기술에서 그치지 않고 가장 먼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노력, 그들의 연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각종 질병을 조금만 더 빨리 발견하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학계에서도 건강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과학의 어우러짐, 어떤 이야기였냐고요?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질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나노물질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암 진단용 형광물질에 새로운 고분자 물질을 덧입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두 물질이 결합해 몸속에서 암세포와 부딪히면 막이 깨지고 빛을 내게 됩니다. 나노 사이즈 한 100나노미터 되는 아주 작은 그러한 어떠한 그 입자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혈관이나 이런 쪽으로 사람 몸으로 투여하면 그게 우리가 암이 있는 그런 부위에 달라붙어 갖고 쉽게 말해서 어떤 빛을 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 암에 걸려 있다, 암이 어디에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초기 암 진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몸속을 잘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원격 영상 장비를 고안 IT 시대에 맞춘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의학의 발전은 진단에서 출발한다고 하죠. 주관적인 진단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진단을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 우리나라의 보물 사상의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황대내경에는 태음인에 대해서 한 두어 줄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책 한 권을 써서 구체적으로 사상체질이라 명명한 것은 이재마 선생이고, 이재마 선생은 그런 과정에서 2000년 동안 한방 임상 경험, 그걸 총망라해서 분류를 싹 했습니다. 아, 요것은 태음인의 병증이고, 이건 태음인의 약이고, 소음인의 병증이고, 그렇게 체계화시켜서 사상체질의 과학적인 정량화 연구는 곧 새로운 기술 개발로의 성과를 가져왔죠. 바로 사상체질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자동 음성 진단기에 이어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이런 검사들을 거쳐 통합된 연구를 토대로 4가지 체질의 특징을 평균화한 대표 얼굴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사상체질 의학의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함께할 가치가 있는 생각. 뉴턴의 사과나무에서는 꿈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었죠. 과학자, 그러나 특별하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 미래 헬렌 켈러를 꿈꾸는 당찬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 노바티스 사장이 이제 그 글리백이라는 약을 개발을 하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환자들로부터 치료 회복성이 보인다는 그러한 감사의 글들을 받고 제약회사 사장으로서 개발자로서 뿌듯함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한 장 찍게 된 그림인데,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이게 있을 정도로 이제 생물학 분야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생물학이라는 한 분 분야가 다이나믹하게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저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나라글과 천지인, 커티로 대표되는 기존의 자판들은 보시다시피 한 자판에 자음 버튼과 모음 버튼이 따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커티 키보드의 경우 자판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좁은 화면 안에 여러 개의 버튼을 입력해야 표시해야 하다 보니까 한 버튼의 크기도 굉장히 작아지게 되죠. 일상의 작은 불편함이 안겨준 뜻밖의 선물. 뉴턴의 뉴는 니은과 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는 우에다가 한 획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니은에서 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기본형 누에서 뉴가 이렇게 확장되게 됩니다. 그렇게 뉴를 탭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터는 티귿과 니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티귿에서 어를 드래그를 한 다음 여기에 나타나는 터를 니은으로 드래그를 하면 다시 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래, 그러나 멀지 않은 현재.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 과학기술. 우주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그래핀이라는 새로운 물질 이야기까지 늘 한 발 앞선 미래를 내다보던 그 가치만으로도 놀라웠는데요. 특히 험난한 길을 개척해 나가던 과학자들의 열정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내일이 더 기다려지네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저렴한 자원, 흑연이 만드는 또 하나의 세상. 21세기는 그래핀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뜨겁습니다. 가장 얇은 물질이면서도 그 강도는 강철의 100배에 달하는 그래핀.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는 물론 더 가볍고 튼튼한 선박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한 항공수단에도 그래핀만큼 좋은 소재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혹자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래핀이 상용화가 돼서 뭐 기초 연구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핀이 굉장히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그래핀의 이상적인 물성을 가지는 그래핀을 만드는 게 한 가지 목표고요. 그래서 크게 만들면서도
이상적인 모성을 가진 그래핀을 만드는 그런 기초 연구가 있어야 되고요. 반면에 우리가 아까 대량으로 만들어진 그래핀 플레이크라고 하는 그래핀 그런 소재들은 단기적으로 좀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산업화, 그러니까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화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두 가지 모든 측면, 그러니까 기초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측면 둘 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형 로봇에 대한 갈망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휴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꿈을 실현시킨 주인공입니다. 생김새만 닮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과 비슷한 인식 기능과 운동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40여 개의 관절이 휴보의 머리부터 발끝,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까지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히 중심 제어와 충격 흡수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육지, 바다, 하늘에 이어 우주로까지 확대된 지금, 우리는 인공위성을 갖고 싶은 꿈을 꿉니다. 1999년 아리랑 1호가 발사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고해상도 지구 관측위성 개발 역사는 최근 아리랑 3호의 발사를 통해 세계 수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제작된 아리랑 3호의 전자 광학 카메라는 주목할 만한 성과였는데요. 앞으로 그 광활한 우주 공간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다른 모든 산업 분야가 커져가지고 선진국 수준으로 왔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만 지금 처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항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타 분야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와 있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신호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며 과거 위성 영상 수혜국에서 이제는 공여국으로 지위가 상승한 대한민국.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 우주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과학 이야기가 있는 시간, 뉴턴의 사과나무. 앞으로 다가올 2013년엔 저 우주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인공위성처럼, 슬플 때 달래주는 친구 휴보처럼 늘 시청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think I'd leave your side, babe?